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학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이 사학 재단들의 비리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방안이 사학재단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관련 이야기 오늘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방정균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방정균입니다. 네, 지금 이 사학 비중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립 고등학교는 전체 한 40%를 좀 넘고요. 네. 대학 같은 경우는 80%를 좀 넘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 좀 터무니없이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학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국가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학들의 비중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좀 국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교육을 사학에 좀 위임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사립대학이 제일 처음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사립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대학에서 80%가 넘는다는 것은 극히 국가가 어쨌든 고등교육을 거의 포기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재단의 그 학교들의 비중이 높지만 이 운영 그 돈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이 세금 다시 말하면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거의 10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즉, 그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그 선생님의 급여 부분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요. 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비가 평균치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지금 최근에 대학의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고등교육과 관련된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지원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국가장학금 부분은 학생들의 저소득 학생들의 학비 지원 측면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 자원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초, 중, 고등학교 사립에 지원되는 돈들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대학은 예. 아직까지 한참 좀 못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예,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특히 초, 중, 고등학교 이 사학 그 재단들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는 이런 사학들 학교의 예. 비리가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리의 그 유형들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대학교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들이 근본적인 그 과거의 전형적인 사학비리 유형은 족벌 경영을 통한 학교의 그 사유화였었죠. 네. 뭐 이사장을 비롯해서 총장 등등 그 측근 세력들이 학교 운영을 관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뭐 수원대 이인수 총장 몇 분들의 사례를 봐서 알 수 있겠지만 이 또 상지대학의 김문기 씨도 마찬가지인데 네. 개인의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한 이런 사학비리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음. 최근에는 이 사학비리가 유형이 좀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등록금 인상이 이제 제한되고 하면서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운영이 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일부 사학들이 대학을 일부러 폐교시켜서 그 남아있는 자녀 재산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 경주에 있는 경주대, 철화벌대, 원석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학생 수가 그 10,000명 정도 됐던 경주대가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건 기존에 있던 정원을 계속해서 줄이고 학과를 폐과시키면서 학교를 의도적으로 폐교시켜서 그 자녀 재산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평가가 2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이 평가에 3년 주기로 있는 평가에서 대학의 비리가 발생해서 감사를 나갔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대학들이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이 돼서 학생들의 등록금, 장학금과 그 국가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 학교에 비리가 있어서 내부에 좀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 직원들이 학교 비리를 고발할 경우, 또 내부 고발에 해당되겠죠. 네. 이럴 경우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로 인해서 학교가 재정지원자에게 선정이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구성원들은 이 용기를 갖고 그 내부 고발했던 분들을 오히려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네네. 학교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학교가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 네. 비리가 있었던 대학의 비리로 인해서 감사를 나갔을 경우는 감점 처리가 당연하지만 네. 내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자정 노력을 해서 내부 고발을 통해서 감사를 나갔을 경우에는 감점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21년에 시행될 평가에서도 이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 사학비리의 주체인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족벌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키는 것인데 예, 그런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감점 처리 그리고 또 예산을 줄여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사학을 좀 근본적으로 좀 개혁을 시키겠다고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주요 골자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국회 현황상 사립학교법 개정이 힘들다라는 자체적인 판단 속에 대부분 이 시행령을 통해서 사학비리 근절을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횡령 비리가 있을 경우 또 수익령 재산의 10% 이상의 횡령 비리가 있을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는 임원 간의 친척 관계를 공시해서 그 과다한 친척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네. 즉 파면의 경우 10년, 해임의 경우 6년을 경과해야지만 그 복귀를 할 수 있다라면서 복귀 제한을 강화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또 하나는 교육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폐지 못 시켰고 또는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리 임원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강화는 좀 시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 힘들다라는 자체 판단하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좀 한계가 약간 있는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립학교법 정말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다가 재개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2005년에 4대 개혁 입법 과제로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2007년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대표를 맡으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것이 사실 개정이 아니고 개악이었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 평의원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끔 했는데 네. 이것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바꿨고요. 네. 이 개방이사 추천회를 위원 구성을 사실은 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거니까 네. 법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끔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비리복귀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개혁을 시키면서 비리 재단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개혁이 됐는데 내년 총선을 통해서 네. 국회 지형이 좀 바뀌었을 경우 저희 교육단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가장 핵심은 한번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학교를 못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대만 사립학교법에서도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차례의 사학 비리를 저질러도 다시는
교육 현장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공공재인 대학을 사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 일본 사립학교법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네. 일본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것들이죠? 네. 사립학교법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쳐야 되는데 네. 사립학교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까지 저희는 확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로서 사회 환원을 하고 공공재인 대학을 설립했으면 그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네.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학비리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중임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최성해 총장이 20몇 년을 총장을 했고 많은 대학의 총장들이 30년 한 총장도 있고 하는데 네네. 이런 중임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음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지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공공재인 사학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개혁의 첫 단추가 제대로 된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방정균 대변인과